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어제 11월 3일이죠. 마윈 회장이 이끄는 엔츠그룹의 IPO가 중국 당국에 의해서 잠정 유예됐습니다. 그러니까 IPO 프로세스가 멈춘 것이죠. 마윈의 엔츠그룹은 왜 상장 유예됐을까요? 11월 2일입니다.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국가외환관리국, 이 4개의 금융감독기관이 합동으로 엔츠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마윈, 동사장인 징시엔동, 그리고 총재인 후샤오밍, 이 3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금융감독기관이 모두 나서서 마윈과 엔츠그룹의 최고 지도부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를 중국 당국은 소환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중요하고 무거운 뉴스일수록 굉장히 짧죠. 마윈이 당국에 의해서 소환당했다. 그리고 기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는 공개할 만한 정보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마윈의 소환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추측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추측들은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26일에 상하이에서 열렸던 포럼에서 중국의 금융 최고 당국자들이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 마윈이 이 자리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스템으로 인한 리스크,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들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역설한 국가부주석 왕치산의 발언을 마윈 회장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금융당국자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어쩌면 마윈 회장이나 엔츠그룹을 겨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발언도 사실 몇 가지 있었습니다. 왕치산 부주석 외에도 료허 부총리는 금융 리스크를 방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재무부 부부장, 그러니까 차관이죠. 조자이는 핀테크에 있어서 승자가 독점하는 현상,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핀테크의 최대 기업이 안츠그룹이기 때문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의미심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협경제위원회 주임 장후리는 핀테크의 개발이 금융 운영의 기본 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또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윈으로서는 이러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그 자신과 또 안츠그룹을 겨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날 마윈 회장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윈의 이번 발언은 시작할 때부터 좀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전문가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중국의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 전문가들을 저격한 것이죠. 그리고서 본인이 몇 가지 중국의 금융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는데 자기는 전문가 아니니까 아니면 말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부주석, 부총리, 장차관들급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기 힘든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윈은 첫째로 지금껏 중국은 서방은 발전했고 서방은 있지만 중국은 발전하지 못했고 중국은 없다, 이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중국이 앞으로 뭐가 필요하고 중국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방 세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조해야지 맹목적으로 서방의 이론, 서방의 예측, 서방이 설정한 어젠다를 쫓아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방 세계야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이슈로 인해서 금융의 시스템성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 같은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금융 리스크를 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마윈은 우리 중국에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스템이 없는데 무슨 금융 시스템 위기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마윈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면 무슨 기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는 거대 은행들이 있는데 이 거대 은행들이 중국 전역에 있는 산업에 고속도로를 깔고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실핏줄처럼 작은 골목길까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본인의 엔츠 파이낸셜의 서비스를 암시한 것이죠. 그러면서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나 중풍에 걸린 노인이나 걷지 못하는 것이 똑같다고 해서 아이에게 중풍약을 먹여서 치료를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젤3 협약 같은 거는 노인병에 듣는 약 같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혹독한 이야기를 했죠. 그는 또 엔츠그룹의 IPO를 예를 들면서 혁신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실패는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고, 중요한 것은 실패한 후에 어떻게 수정 보완하고 혁신을 지속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리스크가 없는 혁신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스크 없는 혁신, 그게 혁신이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는 P2P로 인해서 중국에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 것을 안다. 그렇지만 P2P의 폐해가 있다고 해서 인터넷 금융 서비스 전체가 부정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역시 본인의 엔츠 파이낸셜의 서비스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윈은 이어서 당국의 규제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을 관리하려고 하면 되느냐? 기차역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하려고 하면 되느냐?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 전문가인데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문서 작성 전문가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 처음에는 마윈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잘 호응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다가 점점 가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이 점점 어리둥절해하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어쨌든 마윈은 계속해서 좀 강경한 태도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면 기존 규제 중에 3개를 없애는 가일 감삼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주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규제를 해서 리스크를 없앤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 경제의 리스크를 없애거나 산업의 리스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당 부처의 리스크를 없애고 있는 거 아니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게다가 본인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시진핑 주석이 했던 발언 중에 몇 개를 끌어다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위험한 행동이었죠. 마윈은 인터넷 금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용체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신용을 평가해서 신용에 의해서 금융거래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전당포식 금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담보 잡아놓고 그 담보만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확실히 챙기는, 이런 것은 전근대적인 그런 금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마윈은 이런 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량한 기업이 있으면 별로 자금이 필요 없는데도 금융기관이 자꾸 자금을 가져가도록 종용하고 압박해서 쓸데없는 자금을 가져가서 쓸데없는 일을 벌리다가 그 일이 잘못되면 원래는 우량했던 기업이 불량 기업으로 변하고 마는 그런 사례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은 28제가 되면 안 되고 82제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를 28제라는 것은 20%를 투자해서 나머지 80%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방식, 이것은 공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80%의 젊은이와 소기업들에게 금융을 주어가지고 나머지 20%를 끌고 나가도록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마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중국의 금융 시스템과 금융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금융의 방향은 자신이 주장하는 그런 금융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엔츠 그룹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던진 것입니다. 이런 마윈의 발언은 상쾌하긴 합니다.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마치 어떤 신념에 찬 미래학자가 바람직한 앞날의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윈이 설령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왕치산 국가부주석, 류호 부총리, 그리고 장차관들급이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공격적인 발언을 했는가?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매체들이 마윈이 이렇게 강경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아마도 며칠 뒤에 있었던 금융당국의 조치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국 당국의 조치라는 것이 꼭 마윈이나 엔츠그룹과 관련이 있느냐, 그것은 사실 의문입니다. 그 조치라는 것은 마윈 회장을 소환했던 그 같은 날 11월 2일 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인터넷 소액대출 업무관리 잠정 방법이라는 규정으로서 이것에 대한 공개 의견 청취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서 공개 의견 청취라는 것은 우리의 사전 입법 예고에 해당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곧바로 법이 될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마윈이 이 법 규정이 바뀌는 내용을 사전에 입수하고서 격분을 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마윈의 엔츠그룹에서 사실상 그 대출을 집행하는 자회사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총칭에 있죠. 그런데 중국의 금융당국의 새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대출 회사는 자기가 있는 성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성 바깥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윈의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총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성 바깥, 성과 성 간의 거래, 이 경우는 중앙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제한 규정 규제가 잔뜩 달라붙었습니다.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든가 대출해주는 금액 규모의 일정 비율, 30%인가요? 그 이상을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규정을 달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이 발효가 되면은 사실상 인터넷 금융회사들은 매일매일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해석은 마윈이 이러한 법 규정 변화를 미리 입수한 후에 이렇게 되면 우리 엔츠그룹에는 영향이 크다. 사업이 확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또는 마윈이나 엔츠그룹에서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윈을 불러서 조사했던 11월 2일의 다음 날인 11월 3일 저녁에 금융당국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엔츠그룹의 IPO를 잠정 유예한다고. 그러니까 중지시킨다고 말이죠. 당연히 엔츠그룹의 주가는 즉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 증시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에서도 IPO가 유예 조치됐죠. 그러고 보면 홍콩이 이제는 완전히 베이징의 컨트롤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윈이 한 행동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많은 은행, 특히 지방 중소은행들이 심각한 재무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버블 붕괴가 올 경우에 중국 전체의 금융 붕괴가 우려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부동산 버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금융의 안정, 리스크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규제를 내놓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윈이 만일 나한테 불리하다, 우리 회사에 불리하다, 이래서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반발을 했다면 그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 금융 인프라가 붕괴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금융당국이 어떻게 한 개인이나 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방침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단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럼 마윈이 이런 상황을 몰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윈이 중국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큰 재벌이 되면서 군, 관, 정, 각종 권력자들과의 교분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나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 의도, 그 배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전 세계가 쳐다보는 가운데 국가 부주석, 부총리, 그리고 장차관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마윈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반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계획된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표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금융이라든가 기업 활동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이 일어난 데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시진핑 그룹과 남아있는 상하이방의 잔존 세력과의 투쟁이 재개됐고 이로 인해서 엔츠그룹의 IPO 상장에 따른 거대한 돈주머니를 놓고서 지금 원래 엔츠그룹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상하이방 그룹이 이 자금을 이용을 해서 시진핑 그룹을 공격하려 한다는 그런 해석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진핑 그룹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상하이방의 돈주머니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이 엔츠그룹의 IPO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 어떤 해석이 맞을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